무의식의 뇌과학, 나조차 이해할 수 없는 나를 설명하는 뇌의 숨겨진 작동 원리라는 부제가 있네. 저자는 미국 예일대학교 뉴헤이븐 병원의 신경의학자이고 신경과학자, 그리고 과학 전문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야. 무의식에 숨은 이해할 수 없는 나라는 아이러니의 예로 안톤 정우군을 말하네. 이것은 실명한 사람이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병이야. 안톤 정우군 환자는 지각과 관련된 실수에 변명을 한다는 것이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소리가 나면 반응을 한다는 것. 그래서 안경을 안 써서 못 봤다, 눈이 부셔서 못 봤다, 어두워서 안 보였어 하는 변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이야. 자,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각을 조합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안톤 정우군 환자들은 시각 하드웨어와 그 하드웨어를 관찰해야 할 뇌 시스템의 연결 장치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외부 세계를 보지는 못하는데, 마음속에서 사물을 상상으로 시각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상상으로 그려진 이미지를 눈으로 본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자신의 실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 저자의 바람은 이 책을 다 읽은 뒤에는 뇌의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행동을 이끄는 방식에도 별개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야. 그래서 많은 실험이 있고 많은 정신질환의 구체적인 예가 있는데 다 그냥 넘어가고 몇 가지만. 뇌는 보지 않아도 보는 법을 안다고 강조해. 이것은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지각이라는 것이지. 우리 의식의 빈틈을 메운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간에 끊어진 선도 이어서 보는 것처럼 지각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모든 감각은 정보의 흐름인데, 시각 경로이거나 청각 경로이거나 어떤 경로를 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정보를 상황적 맥락에 맞게 지식과 감정, 기억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종합해서 세상을 의미 있게 표현하는 것이 뇌의 무의식계에 주어진 과제라고 해. 의식 없이 작동하는 무의식의 루틴,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는데, 무의식의 또 다른 이름 습관이라고 말하고 있어. 우리가 매일 다니던 길로 가고 매번 하던 일은 그저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을 습관화라고 말하지. 이것이 무의식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분업이 있는데, 이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선수들의 실력 차이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지. 이 실력 차이가 바뀐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뇌에는 행동을 지배하는 두 개의 평형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충분히 연습하면 습관 체계로 통제권이 넘어가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 그때 의식의 비습관 체계는 그 행동에서 해방되어서 다른 일에 몰수할 수 있다는 것이야. 에너지 효율로도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배고프지 않은데도 먹는 이유, 이것도 습관 체계의 지배 탓이라고 하네. 상상만으로 운동 실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는 맞다는 것이지. 운동과 감정을 연결하는 뇌의 시뮬레이션, 이것들은 생각이 만든 근육이라고 할 수 있고, 정신은 몸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실제 행동, 그리고 관찰에 모두 반응하는 뇌세포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고, 이 거울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시체를 직접 움직일 때와
그 움직임을 상상하는 뇌의 능력이 같고 움직임을 관찰할 때조차도 그 영역이 같다는 것이야. 똑같은 뇌세포를 사용한다는 것이지 우리의 신상 시뮬레이션은 의식계와 무의식계의 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해.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동의하지 않는 순간에도 무의식의 세계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조용히 시뮬레이션 한다는 것이야. 그 순간의 감정,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어디서 온 것인지는 결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무의식은 과거를 기억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기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기억이나 감정, 자아를 만드는 뇌의 서사가 있다는 것이야.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이지. 뇌는 기억을 편집한다. 감정으로 물든 편집, 자기중심적인 편집이라는 것이야. 뇌가 우리를 고통에서 보호한다는 것이지. 뇌는 개인사를 담은 스냅 사진을 배열할 때에 자아를 보호하는 방식을 따른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 사이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활동이 있다는 것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과는 왜곡되고 편파적인 출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을 위해서 왜곡된 출력이 되는데 가짜 기억조차도 본인조차도 진짜라고 믿는 그러한 가짜 기억이 있다는 것이야. 왜곡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방어 기제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방어 기제로 인해서 무의식은 쉽게 속기도 한다는데 결국 초자연적 믿음과 환각이 생기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뇌의 무의식계는 나름대로 논리를 따르는 단순한 시스템이다. 똑같은 정상을 해석할 때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 본인과 다른 사람, 환상과 현실의 사이가 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때 조현병 환자 같은 사람에게 환청이 들리기도 한다는 것이야. 뇌의 무의식계는 빈틈을 채우고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고 매우 비논리적인 상황을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의 자아의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이야.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자아의 분열과 통합을 둘러싼 무의식적인 전략으로 나타난다는 것. 뇌는 불완전한 사고와 빈틈을 메우려는 습성이 있다. 그 빈틈을 메울 때마다 자아의식의 유지라는 목적에 충실하게 한다는 것이지. 트라우마가 만든 인격의 모자이크가 또한 내면의 체면술사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이야. 뇌를 의식계와 무의식계로 나누어서 평행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사실 신경과학에서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만 블랙박스를 들여다보는 여정의 시작으로 삼자고 하네. 철학은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과 문제 전체를 통합하는 핵심 원칙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문제를 파헤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 철학에서 신경과학으로, 의학으로 확장된 연구,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 정신질환은 사고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와 뇌 사이의 상호작용은 무엇인가, 뇌는 어떻게 우리라는 사람을 만들어냈는가, 이러한 질문들의 기초에서 이 책이 쓰여지고 많은 실험 데이터들을 수록해 놓았다는 것이야. 여기까지만 하고 행동을 지배하려는 두 가지 시스템은 무의식과 의식의 세계, 의식적 행동에서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충분한 훈련이라는 것. 그래서 습관은 무의식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 무의식적으로 넘어가는 그것들을 아름다운 것들로, 예쁜 것들로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여기까지.